이번 시간에는 자원 두 번째. 앞선 시간에는 1차 에너지 중심, 특히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또는 원자력 가지고 주로 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전력 자원이에요. 물론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 먼저 신재생 에너지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신재생 에너지 하면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과 바이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주로 배우는 건 그 다음으로 많은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면 있잖아요. 폐기물 바이오 많지만 그것이 시험에 안 나오고 태양광, 수력, 풍력, 해양 에너지 중에서 조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은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순서예요. 그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를 껴가지고 뭐 박태수, 풍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자, 아까 생산은 뭐 전기도 생산하고 또는 열에너지, 난방에너지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지만 발전은 또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순서가 똑같아요. 폐기물 바이오,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그리고 여기다가 박태수, 풍, 바이오, 태양광, 수력, 풍력 이렇게 얘기했죠? 조력까지. 그래서 태수, 풍, 조 이렇게 외워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하고 이렇게 순서가 왜 똑같냐?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주로 발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태수, 풍, 조 무조건 외워두시고,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건 다 뭐 신문이나 또 뉴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지역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가장 많은 동네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전라남도예요. 자, 전라남도. 근데 여러분들 전라남도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게 뭐 조력 때문에 그러냐, 풍력 때문에 그러냐, 수력 때문에 그러냐, 태양광 때문에 그러냐, 뭐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라남도의 거의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 폐기물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가장 많은 동네다라고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하지 않냐? 폐기물이기 때문에. 주로 배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도가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이 가장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왜? 대부분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거 외워두세요. 태수, 풍, 조. 생산이건 발전이건 태수, 풍, 조. 아셨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 폐기물 바이오 빼고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을 주로 공부하는데, 자, 태양광은 어디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어디가 많이 생산하고 있고 수력, 풍력, 조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무조건 행정구역 지명을 막 순서대로 외우는 것보다는 좀 뭐 원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태양광은 어디에서 많습니까? 라고 하면 일단 소우지를 알아야 돼요, 소우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 많은 곳은 역시 햇볕이 많이 비치는 곳은 비가 적게 오고 일조량이 많은 곳이겠죠? 소우지예요, 소우지. 소우지가 뭐가 많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기후 시간에 배운 게 있잖아. 자, 우리나라 과연 소우지가 어디냐 이거지, 안 그래? 자, 우리나라 소우지. 자, 북한 지역을 따지지 말고 남한만 따지는 거니까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나라 소우지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서해바다, 남해바다, 동해바다죠, 안 그래? 서해바다, 남해바다, 동해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태양광 발전은 비가 적게 오는 소우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소우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서해안 쪽이 소우지라고 그랬죠? 서해안 쪽이. 그래서 서해안이 소우지다. 또 어디가 소우지예요? 경상북도가 소우지다. 경상북도가 소우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우리나라 기후 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의 소우지는 서해안이 소우지고, 또 이거보다 더 적은 소우지가 어디냐? 바로 낙동강 중상류.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 이걸? 경상북도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서해안 지역을 끼고 있거나 경상북도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행정구역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태양광 발전 많은 곳 어디냐 라고 하면 서해안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서는 상관없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또 하나 소호지인 경상북도. 여기가 우리나라 바로 태양광 발전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 행정구역을 막 외우면 아무 의미 없이 외우는 거니까 이렇게 소호지가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와 경상북도 지역 일대다 보니까 서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 전북, 충남과 경상북도가 태양광 발전이 생산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외우란 얘기예요. 그 첫 번째, 가장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태양광 이렇게 되겠죠. 폐기물 바이오 뺀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던 수력이죠. 수력. 자, 수력은 어디서 많이 발달됩니까?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강이 그나마 큰 게 한강과 낙동강 유역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쓰죠. 한강과 어느 강 유역? 낙동강 유역. 한강과 낙동강 유역권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한강이 지나가는 곳 주로 어디야? 강원, 충북, 경기. 낙동강이 지나가는 곳 어디야? 경북, 경남. 이런 곳에서 뭐가 돼요? 수력 발전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한강 유역이고 이게 뭐야? 낙동강 유역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디? 강원도가 유난히 압도적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골고루 비슷비슷하게 있더라.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수력 발전도 어디가 생산 많은가? 우리가 외울 수 있죠. 한강과 낙동강 유역. 자, 이런 행정구역. 무작정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안 그래? 한강이 지나가는 지역, 낙동강이 지나가는 지역, 경남까지 포함해서.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이죠, 풍력. 풍력이라는 건 여러분 바람이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람이 강한 곳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산지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거나 아니면 해안가 지역에서 바람이 강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또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지도를 이렇게 서해바다, 남해바다, 동해바다 쫙 그려놓으면은 이게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남부지방이라고 할게요. 자, 그 여기는 뭐 물론 이게 제주도도 이렇게 있겠죠. 자, 해안가를 끼고 있으니까 서해안이나 남해안이나 동해안이 많은데 이왕이면 산도 끼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맥이 뭐야? 태백산맥 아니니? 태백산맥이 동해안 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동해안 쪽에 치우쳐져 있는 요쪽 지역은 산지와 플러스 해안이 결합되어 있어. 바람이 강한 이 두 개 지역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곳이야. 그럼 여기 산지와 해안가가 결합되어 있는 곳이 여기하고 여기니까 행정구역상은 어디겠어요? 강원도와 경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력 발전 탁월한 곳은 어디냐? 산지와 해안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곳. 바로 어디? 강원도와 그리고 경상북도. 여기는 동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바로 동해안가가 산지잖아.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가장 많은 동네가 강원도예요. 그럼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산맥 없잖아요. 해안가고 한라산이 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주도는 강원이나 경북보다 면적이 작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전량 자체가 얘네들보다 많지는 않아. 그렇지만 제주도도 있더라 이 얘기죠.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딱 보면은 벌써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 자, 태양광에도 경북이 있네요. 수력에도 경북이 들어가네요. 풍력 발전에도 경북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경북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라고 딱 외우면 안 되지. 왜? 경북은 골고루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슨 발전이에요? 조력 발전이죠. 자, 조력 발전은 어디냐? 조차가 큰 곳이어야 돼. 다시 말해서 조차가 큰 곳이니까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 조차 가장 큰 곳이 어디 바다야? 서해 바다죠? 서해안을 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서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서해안 끼고 있는 것 중에서도 모든 지역이 다 조력 발전 있냐? 아니다. 우리나라 조력 발전은 경기도 안산의 시아호에 하나 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력 발전 있는 건 서해안 모든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다. 경기도. 우리 안산 시와호라고 하는 곳 있죠? 시와호.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바로 조력 발전한다. 그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무작정 행정구역을 외우지 말고 소호지냐, 한강과 낙동강 유역권이냐, 아니면 산지와 해안을 끼고 있냐, 아니면 조차가 큰 서해안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각각의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을 행정구역별로 구분해보고 나눠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딱 보면 알다시피 야, 여기 봐봐.
아, 이거 서해안 끼고 있구나. 아, 그러면서도 소우지인 경상북도가 있네? 태양광. 자, 한강 유역권이구나. 낙동강 유역권이구나. 이게 뭐야? 수력. 자, 강원과 경북과 있고 제주가 있는데, 뭐 제주도가 풍력 발전 유명하다는 거, 바람 세다는 건 워낙 유명한 동네 아니겠어, 여기? 근데 강원도와 경북이 왜 들어가냐? 그래, 동해안을 끼고 또 산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동네가 대표적이다. 조력발전은 딱 한 군데. 어디? 경기도만 있구나, 이렇게. 조력발전소가 경기도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바로 주요 신재생에너지에 생산되는 지역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신 또 하나 이제 이 조력발전은 있잖아. 이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풍력은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약하게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햇볕이 비치고 안 비치고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약간 불안정한 성격을 띠어요. 발전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조력발전은 기후와 상관없이 밀물, 썰물이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규칙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조차가 일정한 곳이기 때문에 조력발전은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수. 뭐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건 지금 현재 증가량이 나왔지만 혹시 시험 문제에서 증가율 또 다른 말로 뭐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지수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저 아까 앞선 시간에도 했고 도시 할 때도 얘기했잖아. 뭐냐? 증가율, 지수 개념은 최근에 본격적으로 발달한 곳일수록 증가율 지수가 높다. 그럼 최근에 가장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뭐냐? 이 태양광이잖아. 그러니까 태양광이 증가율 가장 높네요. 태양광 지수 1등, 증가율 1등 이거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풍력이죠, 풍력. 세 번째는 이제 조력일 거고. 자, 그럼 꼴찌가 뭐냐? 옛날부터 했던 거. 오히려 수력 발전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생산량, 발전량이 줄고 있어요.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수력이 가장 꼴찌더라. 여러분들 아마 외워두는 건 이걸 외워두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야, 최근에 많이 이용해서 지수 높아지는 거 뭐야?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인데 가장 지수가 낮고 오히려 지수가 떨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수력이더라. 이거지. 증가율, 지수. 자, 무슨 의미인지 알죠? 최근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부터 지수가 높고 증가율이 높다. 뭐 원리죠, 원리. 안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역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소우지, 그래,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남, 서해안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자, 풍력발전. 자, 산지와 해안이 결합되어 있는 강원, 경북, 그 다음에 제주. 서해안을 끼고 있는 거 경기도. 그러니까 풍력발전, 이거 조력발전, 이거 뭐겠어? 태양광 발전. 자,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한강 유역권과 낙동강 유역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문법. 이거 보면 잘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걸로 하라. 이 얘기죠. 그래, 이런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발전 한번 해볼게요. 전력 생산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앞선 시간에 했었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에너지, 공급되고 소비되는 에너지 순서는 석유, 석탄, 천원, 신재생 수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전할 때는 비싼 석유를 많이 쓰지 않고 오히려 가장 저렴한 석탄을 많이 쓰더라. 그래서 석유는 적게 쓰고 좀 가려졌네요, 이게. 석유. 자, 뭘 많이 쓰느냐? 석탄을 많이 쓴다. 중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이제 수력이 중요하죠. 수력하고 석유는 별 차이 안 나니까. 뭐 앞선 시간에 했지만 이거. 그러니까 이 원자력이냐 천연가스나 신재생이냐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특히 원자력이냐 신재 이거 순서가 좀 가끔가다 바뀌기도 해요, 이건. 그러니까 석탄이 발전할 때 가장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수력과 석유는 발전할 때 적게 씁니다. 왜? 석유는 비싸서. 석탄은 왜 많이 써요? 저렴해서. 수력은 왜 이렇게 발전할 때 적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기후적, 지형적으로 수력 발전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발전량 순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자,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많이 이용합니까? 석탄. 뭘 적겠습니까? 수력과 석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발전량이에요. 여기 이제 제목이 뭐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교재 있잖아. 발전량 비중 이겁니다. 근데 발전 설비용량 비중이 있어요. 설비용량, 발전 설비용량.
실제로 전기를 발전하는 양이고 이거는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어떤 발전소 용량을 말하는 거죠. 설비 용량.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학원에 책상이 30개가 있어요. 그게 설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20명 앉아 있어. 그게 발전량인 거죠. 그래? 설비 용량만큼 다 발전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이제 발전량하고 설비 용량이 순서가 좀 달라지는 거. 이 순서는 뭐 1등부터 6등까지 다 순서대로 외워라 이 얘기 아니야? 자, 실제 발전할 때는 전기를 저렴하게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에너지 석탄을 이용한 발전이 가장 많고 석유나 수력을 이용한 발전이 적어요. 왜? 석유 비싸고 수력 발전 우리나라 기후 지형적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비 용량도 수력과 석유가 적어요. 근데 설비 용량은 천연가스가 많네요. 왜? 여러분 석탄은 CO2 배출량 많죠. 대기오염 물질 많이 배출되죠.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실질적으로는 있잖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마냥 운영하려다 보니까 석탄을 이용하는 발전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설비 용량은 천연가스 화력발전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 실제 발전량은 비용이 저렴한 석탄 화력을 더 많이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등이 바뀐다는 거 알아둬요. 이건 설비 용량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천연가스 화력 발전을 많이 만들어 놨으나 천연가스 화력 발전보다는 석탄 화력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발전량은 석탄 화력을 이용한 발전량이 더 많다. 이 얘기. 1등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발전량 하면 전기 생산하는 거 저렴하게 생산해야겠구나. 석탄을 많이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되지만 설비 용량은 환경을 고려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발전소를 좀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1등이 바뀐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거 왜 달라지는가 알아두시고 여기 발전 양식이라고 하면 있잖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양식이 대표적으로 화력, 원자력, 수력이 있죠. 그 우리나라도 자, 전기 생산할 때는 화력, 원자력, 수력 순서예요. 물론 화력을 이용할 때는 석탄 화력이 가장 많고 또는 가스 화력, 석유 화력이 있지만 주로 석탄 화력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발전 설비가 있고 발전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여기 쓰여져 있지만 순서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먼저 발전 설비 용량 한번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여기다 좀 쓰고 발전 설비. 자, 발전 설비. 자, 우리나라 발전 설비를 보면 어떠냐? 우리나라도 당연히 화력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원자력이고 그 다음 뭐예요? 수력이에요. 수력. 잠시만요. 좀 약간 벌어진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자, 우리 첫 번째 다시 쓸게요. 발전 설비. 그래. 자, 발전 설비를 보면은 우리나라 아까 말한 것처럼 화력이 많죠? 화력이 가장 많고요. 화력이 많아요. 거기 비율로 보면 67%라고 써 있죠? 퍼센트로.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이네요. 원자력 24%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력이네요. 7%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자, 우리나라 발전 설비 용량으로 봤을 때도 화력, 원자력, 수력 순서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발전 설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만들어낸 어떤 용량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기해서 우리나라에 발전소가 300개 있다. 대한민국에 발전소가 300개 있어요. 근데 그 300개의 67%니까 화력 발전소는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01개 있다는 얘기죠. 원자력 발전소는 몇 개 있다 이 얘기입니까? 24%. 300개 24%니까 72개가 있다는 얘기죠. 수력 발전소는 7%니까 몇 개 있어요? 21개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 다 합쳐봤자 300개가 안 돼. 왜? 풍력 발전도 있고 뭐 태양광 발전소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발전소가 300개 있는데 화력이 67%, 원자력이 24%, 수력이 7%라고 하면은 각각 201개, 72개, 21개. 이건 내가 이제 숫자를 가정한 겁니다. 알았지? 근데 두 번째 이제 발전량이라는 게 있어요. 발전량. 자, 발전량도 뭐가 많습니까? 화력이 많아요. 자,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몇 퍼센트가 화력이냐? 60%가 화력이고 원자력은 몇 퍼센트냐라고 하면 36%예요. 36%. 자, 수력은 몇 퍼센트냐? 1%예요. 이게.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볼게. 자, 발전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발전하는 발전소. 자, 발전소가 300개 있지만 실제로 발전하는 발전소는 200개뿐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화력발전소는 자, 몇 개가 발전하고 있느냐? 60%니까 200개 60%니까 몇 개예요? 120개가 발전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는 36%니까 200개의 36%니까 72개가 발전하고 있고요. 수력은 몇 개 발전하느냐? 2개가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개가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전 설비하고 발전량을 비교해 보니까 자, 당연히 설비건 발전량이건 화력, 원자력, 수력이지만 이렇게 따져보니까 잘 봐봐. 화력은 201개의 발전소가 있으나 뭐 쉽게 얘기할게. 200개 발전소를 만들어 놨으나 실제로 발전하고 가동하는 발전소는 120개뿐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가동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동률. 가동하는 비율이죠. 가동률이 나오는데 자, 얘는 60%의 가동률이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봐봐. 7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발전하는 것도 몇 개야? 72개야. 가동률 100%죠? 그러니까 가동률은 원자력 발전소가 압도적이더라 이 얘기죠.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야. 72개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단 한 개도 쉬지 않고 풀 가동하고 있더라 이 얘기죠. 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는 풀 가동할까? 가장 발전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가동률이 가장 높은 건 뭐냐?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 높은 이유가 뭡니까? 발전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풀 가동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소가 되는 거죠.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가동률 몇 퍼센트예요? 200개에서 120이니까 한 60% 되겠죠? 그럼 가동률 가장 떨어지는 거 뭡니까? 수력이네. 21개에서 2개 정도 하는 거니까 한 10%뿐이 안 되네. 수력발전소가 가동률이 가장 떨어지네요. 그럼 여러분들 수력발전소가 가동률 떨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라고 하면 수력발전소는 우리나라가 기후지형적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후조건, 지형 조건이 우리나라는 수력발전을 하기에 뭐 하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비용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기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화력발전소가 원자력발전소보다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발전 단가가 뭐하기 때문에 그래?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발전하려면 석탄도 써야 되고 물론 석탄이 저렴하긴 하지만 가스도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가장 발전 단가가 뭐하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번, 2번을 통해 가지고 가동률과 발전 단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순서대로 쓰는 게 다 이걸 이해하면서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싼 게 뭡니까? 수력발전소가 가동률이 떨어지는 건 발전 단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기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단가 얘기할 때는 화력이 가장 비싼 거예요. 이거 써 있잖아. 화력이 비싼 거죠. 원자력이 가장 저렴해요. 왜? 발전 단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 화력이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싸요. 그 화력 중에서도 발전 단가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석유이기 때문에 석유를 이용한 화력 발전은 거의 없는 거죠. 가장 저렴한 그나마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이 있는 거죠. 화석연료 중에서는 석탄 화력이 가장 저렴하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입 의존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 의존도. 자, 우리나라 발전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게 있잖아. 여러분 수력 수입합니까? 물을 수입합니까? 물을 수입해서 발전합니까? 떨어지죠. 원자력은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100% 수입하기 때문에 원자력은 국내 생산이긴 하지만 원자력을 만들기 위한 광물인 우라늄을 100% 수입하기 때문에 원자력은 수입 의존율이 100%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수입 의존도 가장 높은 거 뭐겠습니까? 원자력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뭐냐? 화력 발전은 공급의 탄력적 대응합니다. 탄력적 대응이 뭐냐?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할 때는 발전량을 늘리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전기가 남아돌 때는 발전량을 줄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바로 화력이에요. 대신 원자력은 핵분열이 시작되면 가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건 적게 필요한 간에 일정하게 계속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바로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없는 게 뭐겠어? 원자력이죠. 그래서 원자력은 비탄력적, 화력은 탄력적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화력은 공급에 탄력적 대응을 한다. 생산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북한은 원자력이 없죠. 원자력 발전이. 그리고 북한은 바로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이다 보니까 석탄, 석유 부족하다 보니까 수력 발전 비중이 높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하고 바로 뭐냐? 전력 발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전량 할 때는 석탄을 이용한 발전이 많고요. 발전 설비할 때는 천연가스 비중이 높고요. 가동률은 원자력이 매우 높아요. 왜? 발전 단가 저렴하기 때문에. 화력은 떨어집니다. 왜? 발전 단가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것 중에서도 가장 비싼 게 석유죠. 그래서 석유를 이용한 화력 발전 거의 없고 그나마 석탄, 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있는 거죠. 수입 의존도 높은 건 어딥니까? 원자력이죠. 화력은 공급에 탄력적 대응한다 얘기죠. 북한은 수력 발전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북한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석탄을 많이 쓰는 거죠. 전기 생산은 수력 위주예요. 알았지? 자, 우리가 발전 설비 분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 그림 잠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울진, 월성, 경북에 원자력 발전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리, 부산 쪽에 있고 영광, 전남 쪽에 있고요. 울산에도 있는 거죠. 이렇게 원자력 발전은 주로 해안가에 입지합니다. 해안가. 자, 원자력은 경북이 전부 우리다. 원자력 발전소는 일단 집안이 견고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 냉각 용수를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가인데 아무래도 인구 많은 이런 수도권 쪽에는 원자력 발전 놓기가 좀 그렇죠. 한 거예요. 주민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업 지역이어서 전기도 많이 필요로 하고 상대적으로 주민 반발이 좀 적을 수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부산에다 왜 만들었습니까? 실제로 만들 때는 부산이 아니었죠. 나중에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지금 부산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경북이 전부 우리다 이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쪽 지역이 뭐겠습니까? 낙동강, 저기가 한강유역이니까 이런 낙동강 한강유역권에는 수력 발전이 많다. 낙동강 한강유역권, 낙동강유역권. 자, 화력은 충남, 경남이 비중이 높다. 충남, 경남이 비중이 높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이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는데, 자, 색깔 칠해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내가 좀 표시를 하면은, 이걸 표시할게요. 강원도가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경상북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 개 행정구역에 화력, 원자력, 수력을 보는데,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원자력이죠. 원자력은 경북, 전남, 부산, 울산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은 A, B. 자, 여기 강원도잖아. 강원도에는 A가 한 9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B가 한 6%뿐이 안 되네. 6%. 자, 충청북도 볼까요? 충북. 자, 충청북도를 보면은 충북을 보면은 A가 몇 퍼센트냐? 16% 정도 되고요. 16% 정도 되고요. 반대로 B가 84%네요. B가 84%입니다. 이거 B가 좀 찌그러졌네. 자, 제가 이제 강원도와 충북 화면상에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써놨습니다. 그러면 봐봐. 경상북도에는 여기 강원도와 충북에는 C가 없는데 경상북도에 C가 있고 전라남도에 C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볼 때 A하고 B하고 C를 보실 때 C는 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만 있는 거니까 원자력이라는 건 금방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수력 아니면 뭐겠어? 화력이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하죠. 강원도 압도적인 비중, 여기 적은 비중. 강원도는 화력이 많아요, 수력이 많아요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강원도는 한강유역이니까 강원도가 많은 게 수력이야. 그럼 A가 수력이니까 B는 화력이겠지.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야. 틀렸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 A, B가 틀린 거예요. 강원도는 수력이 많지 않아요? 한강유역이니까. 강원도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그 전력 생산 방식. 이 A가 이게 수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A가 뭐야? 화력이에요. 그리고 B가 뭐가 돼요? 수력인 거야. 오히려 충청북도는 B에 해당하는 수력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배워야지?
자, 강원도가 수력 많은 줄 알았는데 강원도 수력 비중 높지 않아요. 자, 내가 왜 그런가? 충청북도는 수력 비중 낮아요. 자, 그럼 수력 비중 낮다는 얘기는 충청북도는 뭐가 낮다는 얘기야? 아, 수력 비중 높아요. 충청북도는 화력의 비중이 낮아요. 자, 여러분 기억나죠? 뭐냐?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 발전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가스를 수입해야 될 거 아니야. 수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건 다 어디 쪽이야? 바닷가 아니니? 해안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력 발전소는 다 어디에 있어? 해안가에 있는 거예요. 왜?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다 어디 있어요? 해안가에 있는 거예요. 냉각용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력 발전도 해안가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충청북도 있죠. 바다를 접해 있지 않아요. 충청북도는 바다를 접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원료를 수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죠. 화력 발전하기 위해서 항구에서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충청북도 안쪽까지 화력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글로 원료를 옮겨야겠습니까? 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도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거야. 강원도도 해안가 맞닿아 있잖아. 그러니까 강원도도 해안가에 원료 수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을 중심으로 화력 발전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강원도가 화력 발전 비중이 더 높아. 여러분 강원도가 수력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수력이 강원도 내에서 전력 생산이 가장 많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충청북도가 왜 화력의 비중이 낮아요? 바다를 접해 있지 않으니까 수입에 어렵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충청북도가 화력 발전 비중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냐? 연료 수입이 불리하기 때문에 다 얘기하는 거야. 내륙에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게 바로 이제 출제자의 의도인 거죠. 문제 낸 사람의 의도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참고서 문제 만들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문제예요. 물론 비율값이 최근값과는 좀 틀려졌어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강원도가 94% 화력은 최근값이죠. 2018년 값. 근데 자, 이거 보세요. 강원도가 저기 부산에는 빗금친 C가 있으니까 부산은 당연히 원자력 발전이 있는 곳이니까 이거 원자력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문제는 강원도와 충북이 있어요. 내륙 쪽이죠. 그럼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수력이 더 많아요? 화력이 더 많아요? 수력이 더 많은 거죠. 지금 점점점 친 게 수력인 거죠. 수력. 오히려 강원도는 수력의 비중이 화력보다 뭐예요? 낮은 거죠. 왜? 강원도는 해안을 꼈으니까 화력 발전을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충청북도는 화력 발전이 매우 미약하죠.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 수력의 비중이 더 높은 거예요. 그 현상이 지속돼가지고 현재 강원도가 94%라는 얘기는 현재 강원도는 화력이 더 많아진 거고요. 충청북도는 16%, 화력이 16%라는 얘기는 화력의 비중이 더 뭐 했다는 얘기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율값은 지금 이 패턴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가 알아둬라 이거야. 자, 뭐 답이야. 문제 푸는 건 이거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뭐 권역별 전력 발전량 해가지고 권역별로 나왔어. 권역별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 가와 나를 보니까 제주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이야. 그럼 강원, 충청, 호남, 제주 나왔으니까 뭐가 빠졌어? 수도권하고 영남권 빠졌죠. 수도권하고 영남권 빠졌죠. 근데 우리가 전력 발전량 하면은 화력, 원자력, 수력인데 지금 보니까 호남권하고 여기 빗금치고 요 두 군데만 C가 있잖아. 그럼 요 두 군데만 C가 있으니까 요게 뭐겠어? 원자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원자력은 영남권과 호남권만 있으니까. 그럼 요 나가 뭐겠어? 영남권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 B를 구분할 때 얘가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는 뭐 서울, 인천, 경기 뭐 수도권 거긴 다 뭐겠어? 수력 발전 비중이 낮겠죠? 화력이 많죠. 우리는 압도적으로 화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력이 될 것이고 요 조그만 게 뭐가 되겠어? 수력이겠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 하나 이거 볼까? 발전량, 절대값. 그럼 절대값이니까 우리나라는 화력, 원자력, 수력이니까 가장 막대기 길이 합이 긴 게 이게 뭐겠어? 화력. 두 번째로 긴 거 이게 뭐야? 원자력. 가장 조금 발전량 하는 거, 가장 막대기 길이 짧은 거 뭐겠어? 수력.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자, 발전량 많은 거, 공업 발달한 영남권, 원자력도 있네요. 자, 여기는 수도권이겠네요. 그렇죠? 자, 풀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했던 거 있잖아. 원자력은 영남권과 호남권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역이 나왔을 때 바로 전체 총량값
소비, 순서, 그걸 또 맞춰서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특히 내가 후자에 말했던 거 있죠? 후반부. 총량값 갖고 순서 딱 매기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발전 양식 중에는 양수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양수발전소. 양수발전소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수지 2개 만들었어요. 이게 그림이 복잡하니까 요 그림 볼게요. 자, 여기 이게 하천인데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저수지 하나 더 만든 거야. 그래서 양수발전소라는 건 우리나라처럼 비가 여름에 많이 오고 겨울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온 빗물을 모아뒀다가 그걸 자꾸 재활용해야 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물을 모았는데 상부 저수지와 하부 저수지가 있잖아. 상부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떨어뜨리니까 발전하는 거죠. 주로 발전은 언제 합니까? 낮에 하는 거죠. 낮에. 왜? 낮에 전기 수요가 많으니까. 그럼 이제 이 떨어져서 밑에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을 흘려버리면 발전 또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면 다시 뭐 합니까? 이 물을 상부로 끌어올리는 거잖아. 양수한다고 그러죠. 양수. 언제 하는 거야? 전기 수요가 적은 다음에 양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물을 끌어올리려면 전기가 필요할 거야. 근데 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장 가동도 멈추고 대부분의 가정도 불을 끄고 자니까 전기가 남아 돌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잉여 전력이라고 그러죠? 잉여 전력. 밤에 남아 도는 전력, 잉여 전력. 특히 전기가 남아 도는 거 주로 어느 발전소에서 많이 남아 돌아요? 원자력 발전소. 왜?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멈출 수가 없잖아. 화력 발전소는 전기 수요가 줄어들면 가동을 멈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로 잉여 전력은 원자력 발전소 많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밤에 생산되는 과잉 생산되는 잉여 전력을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기 수요가 많을 때 낮에 발전하는 거죠. 낮에는 전기 수요가 뭐하니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뭐야? 전력 사용이 효율적이죠. 우리나라처럼 강수의 계절차가 심하고 그러면 물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물을 한번 모아두었다가 저수지 2개를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낮에는 발전하고 밤에는 양수하는 그런 식의 발전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양수발전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력 사용이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광물 자원 보면 철광석은 강원도가 100%예요. 그리고 고령토는 강원도, 경남, 경북 이렇게 나오네요. 석회석은 강원도가 7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우리나라 광물 자원 이렇게 주로 생산되는 지역 좀 알아두는데, 자, 이왕이면 여러분들 요거 좀 우리나라 그 광물 자원은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광물이 압도적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비금속 광물이 훨씬 더 생산이 많아요. 금속 광물은 생산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금속 광물이 훨씬, 그게 뭐야 이게? 석회석과 고령토예요. 그래서 비금속 광물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건 석회석이고요. 두 번째로 생산되는 건 고령토예요. 고령토. 자, 우리나라는 금속, 철 이런 거, 금, 은, 구리 이런 거보다 비금속 광물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생산이 많아서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다 보니 우리가 광물 자원하고 또 지하 자원의 어떤 지역별 생산량보다 보면 강원도가 많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를 기준으로 한번 배울게요. 자, 철광석은 강원도가 거의 100%에 가까워요. 석회석은 강원도가 한 70%쯤 됩니다. 그리고 충북이에요. 자, 고령토는 강원도가 한 30%대쯤 됩니다. 무연타는 강원도가 몇 프로냐? 한 9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비중에 따라서 자, 강원도가 100에 가까워? 철광석. 강원도가 90%에 가까워? 무연탄. 강원도가 70%야? 석회석. 고령토는 강원도가 30%. 혹시 여기다가 이제 또 몰라서 수력도 한번 써볼게요. 수력 같은 경우 나오잖아? 수력은 강원도가 몇 %냐라고 하면은 20% 초반대예요. 20% 초반. 이거. 여러분 강원도의 비중을 갖고 이게 어떤 광물 자원인지 어떤 에너지 자원인지를 좀 볼 수 있는 간편한 거니까 이건 단순 암기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네. 자, 이거 잘 캡처해 놓고 암기하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자원을 통틀어서 자, 1차 에너지 공급량 소비량 비중을 토대로 해서 생산량 비중도 유추하고 자, 석탄, 천연가스 순서라는 것도 외웠고 1차 에너지 공급량을 딱 봤을 때 자, 발전할 때는 석유가 비싸니까 석유와 수력은 적게 하고 가장 많이 쓰는 거 뭐야? 가장 저렴한 석탄이더라. 석유가 내려가니까
석유가 내려가니까 뭘 쓸 수밖에 없어. 석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요거 순서. 중간 과정 순서는 중요하지 않더라. 이거는 이제 비슷하다고 알아두시고.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자, 여러분 이제 문제 푸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프는 권역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하면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순서라는 거 이거 반드시 외워야겠죠. 태수, 풍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자, 우리나라 이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만 나타납니까? 경기도에서만 나타나요. 뭐 이렇게 외우고, 안 그래? 태양광은 소우지, 수력 발전은 한강과 낙동강유요, 풍력 발전은 산지와 해안을 끼고 있는 강원, 경북, 그리고 제주도요.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 근데 그렇게 지명 갖고 외우다 보니까 접근이 잘 안 돼요. 자, 이 자료 한번 잠깐 볼까요? 뭐냐? 권역별이 나왔네요. 여러분, 내가 권역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혹시 전체 총량값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럼 봐봐. 권역별로 보니까 호남권이 있고 충청권, 강원, 제주권이야. 요 중간에 빠진 게 뭐겠습니까?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죠. 대한민국 모든 곳은 다 들어가네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풍력, 조력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수력은 빠졌네요. 수력은 빠졌습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풍력, 조력만 나왔으니까, 자, 우리나라 생산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태양광이잖아. 가장 많은 게 태양광이네. 그럼 여기 절대값이니까 A, B, C 중에서 막대기 길이합이 가장 긴 거. 그래. 자, 요거 하얀색이냐, 색깔 칠해진 거냐, 빗금친 거냐. 가장 긴 거 허연색이잖아. 허연색이니까 A가 바로 태양광임을 금방 알 수 있네. 가장 생산량 많은 거니까. 그럼 가장 생산량 적은 게 뭐야? 조력이잖아. 조력이 가장 적으니까 막대기 길이합이 가장 짧은 거. 요 새끼 요거 C. 요게 조력인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중간 값이 빗금친 게 빗금친 건 수력이구나. 저 회색빛 칠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풍력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B. 그래서 A, B, C가 딱 나오는 거죠.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순서니까. 태양광, 풍력, 조력 딱 나오잖아, 이렇게. 총량값 갖고 문제 풀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리고 이제 하나 여기 가와 나는 어떻게 보냐? 야, 이거 C가 조력이잖아. 그럼 조력은 어느 바다에서 나타나? 서해안 아니냐? 그럼 서해안을 끼고 있는 게 얘가 나가 뭐겠어? 수도권이고. 그럼 얘는 뭐야? 서해안을 끼고 있지 않은 조력 없는 영남권이 되겠죠. 가가 영남권, 나가 수도권. 자, 총량값 갖고 문제 푸는 거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뭐 많이 단순 암기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봐봐. 여러분들 금방 풀어요. 제주가 껴있어. 강원, 경북 같은 산지와 해안가와 더불어 제주가 있으니까 다가 풍력인 거 알 수 있죠. 자, 얘는 뭐냐? 경북, 전남, 부산. 자, 수력, 원자력, 풍력인데 경북이 전부. 참고로 울산이 왜 빠졌습니까? 2016년 통계값이기 때문에. 2017년부터 울산이 했으니까 그때는 울산 아직 없었겠죠. 이거 원자력이네요. 그럼 각 하나 남은 게 뭐냐? 강원, 충북, 경기도 같은 뭐야? 한강 유역이나 아니면 경남 같은 낙동강 유역권이잖아. 그럼 뭐야? 수력이죠. 강원도가 23.4%야. 수력은 알았니? 자, 그래서 여기 쓰면은, 자, 이 자식은 수력이고, 이 자식은 원자력이고, 이 자식은 하나 남은 건 풍력이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이 수능 문제 별거 아니에요. 매년 나옵니다. 알았지? 자, 이제 2021년도 수능 볼게요. 자, 너무 쉬운 거죠. 신재생 에너지인데 태양광, 수력, 풍력이야. 자, 우리나라 지금 여기 보니까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요게 이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인데, 자, 우리가 증가율 지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지수가 최근에 가장 높은 거 뭡니까? 태양광이 1등이죠. 가장 낮은 거 누굽니까? 옛날부터 발달했던 수력이죠. 자, 풍력이 두 번째고 조력이 세 번째예요. 중요한 건 최근에 발달한 거 태양광. 옛날부터 발달해서 지금 증가율 적은 거. 지수의 순서가 이거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팍팍팍 올라가는 A가 뭐겠습니까? 태양광 아니겠니? 팍팍팍 올라가는 거. 증가율 높잖아. A. 가장 최근에 발달한 거. 자, B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발전량이 줄고 있어요. 증가율 낮아지고 있죠. 마이너스 값이야. 그 뭐야 이거? 수력. B. 그리고 C가 뭐겠습니까? 태양광보다 높지 않지만 그래도 증가율 올라가는 거 뭐야? 이게 풍력. C.
이거 잘못 씁니다. 화력, 수력, 원자, 이거 잘못 쓴 거 알았지? 잘못 쓴 겁니다. 잘못 쓴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게 화력이 아니죠? 이게 태양광이죠? 자, 요 B가 수력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겠습니까? 이게 풍력이겠죠? 잘못 쓴 겁니다. 잘못 쓴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022년 9월 평가 문제. 이거 상당히 또 어려웠던 거예요. 지역을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 수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강원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제주도가 있는데 태양광, 풍력, 수력이 있어요. 태양광, 풍력, 수력. 태양광, 그리고 뭐야? 풍력, 그리고 뭐예요? 수력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있잖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죠. 안 그래? 근데 제주도도 있잖아. 태양광 있을 수 있고 수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주도는 지반의 영향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땅으로 다 흡수되기 때문에 수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는 수력 발전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형적 이유 때문에. 물론 풍력 발전이 가장 많겠죠. 태양광도 있겠죠. 근데 수력 자체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볼까요, 이제? 자, 수력, 그러니까 풍력 볼게. 강원도 있을 수 있죠. 제주도 있을 수 있죠. 전라남도도 서해안에 해안가 끼고 있기 때문에 풍력이 있을 수 있는 거야. 태양광 볼게요. 태양광, 강원도도 있을 수 있죠. 전라남도 있을 수 있죠. 제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수력은 강원도 있죠. 전남도 있을 수 있죠. 제주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자, 딱딱딱 봤을 때 A 봐봐. C부터 볼게. 가나다가 다 있어. B도 마찬가지야. 가나다가 다 있어. 다만 A는 가가 있고 나도 있지만 다에는 거의 없는 거죠. 그 다가 어디겠냐? 다가 바로 이게 거의 없을 수 있는 거. 이 A가 수력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디가 되겠어요? 제주도가 되겠고. 제주도가 그나마 좀 약간 나타나는 요 빗금친 게 바로 뭐겠어요? 요게 풍력이겠죠. 그럼 이건 태양광이겠네? 그럼 여기서 태양광 비중이 높게 나오는 거. 태양광이 유난히 높잖아. 그럼 어디야? 서해안을 끼고 있는 건 아니겠어? 그럼 이건 뭐야? 전남이죠. 그럼 이거 하나 남은 게 뭐겠어? 강원도겠죠. 여러분들 위에 이 강원도도 있잖아.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뭐가 가장 많습니까? 수력이 가장 많지 않아요. 태양광이 가장 많아요. 알았니? 강원도도 태양광 수력 순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다 칠판에 써줄게요. 자, 뭐냐. 강원도도 신재생의 생산은 태양광이 더 많다. 뭐보다도? 수력보다도.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제 풍력이 되겠죠. 강원도는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수능 문제구나. 최근 수능 문제네, 안 그래? 자, 이거 얼마나 쉬워. 팍팍팍 올라가는 거. 증가율 높은 거? 발전량 많은 거? 뭐야? 태양광. 그럼 A는 뭐겠어? 태양광. 자, 풍력, 수력, 조력인데 우리가 절대값 태, 수, 풍, 조잖아. 그럼 B가 뭐겠어? 풍력. C가 뭡니까? 조력. 이 조력은 2011년에 안산 CIO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발전량이 일정한 거예요. 알았니? 그럼 태양광, 풍력, 조력이니까 금방 찾고 일조량 많은 것 뭐겠어? 태양광. 바람 많이 부는 것 풍력. 조차가 큰 것 조력. 그럼 가나다가 각각 뭐가 되겠어? A, B, C. 답 1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자원 관련된 문제, 심지어 작년에는 2문제가 수능에 나왔습니다. 알았니? 자원 파트에서.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원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고 문제 푸는 방법 잘 봐두시고 특히 문제 푸는 방법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